대학교를 올리기 위한 수식 카드 조합, 이렇게 하면 대학교를 올릴 수 있겠네라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공계열 지원할 학생들이 좀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종 제가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 어떤 뭐 컴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학과를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종종 대학교를 좀 올릴 수도 있는데 그 점을 좀 미처 모르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 아는 산업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학과도 갈 수 있겠지만 어떤 학과도 같이 노리면서 같이 3개월을 준비하면 대학교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컴공으로는 이제 중경외시 라인 그 정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계열 수학과를 해가지고 진짜 고려대 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학생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점도 포함해서 어떤 학업 역량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 점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때 딱 두 가지를 고려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전공 분야가 어떤 수학이라든지 어떤 과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죠. 즉, 당연히 이건 이거죠. 전공에서 요구하는 그 진로 관계 그 과목을 여러분들 그 점을 이제 구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흥미나 관심, 적성을 가졌는지 아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공계열에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학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과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의 뭐 직업에 하나의 기반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이런 점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이공계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계열도 있겠지만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학 계열의 세부 전공은 그 바탕이 되는 자연과학 계열 전공들이 있고요. 하나의 자연과학 계열 세부 전공은 여러 개의 공학 계열 전공들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나 법칙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학 계열과 자연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컷이 높죠? 네, 맞습니다. 공학 계열 컷이 높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공학 계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가 단지 공학 계열로만 말 그대로 수시를 만들어 나가고 생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공학 계열도 노리면서 자연과학 계열로 대학을 올릴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갖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점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무엇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죠? 생활기록부의 연관성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뭐죠? 자, 컴퓨터 공학과, 뭐, 전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학과 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이제 공학계 학생들, 우리 남학생, 여학생,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 아무래도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에 많이 인기가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컴퓨터 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과학 계열로서 어떤 학과를 대학교로 올릴 수 있냐? 바로 자, 수학과라든지 통계학과로 대학교로 올리는 학생들, 여러분 선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쭉 이쪽 컴공과로 간다고 했을 때 전산학이라는 컴공과에서 이론하기 이론의 기초가 무엇이죠? 이산 수학이라든지 자, 수리적 모형 등 수학적인 내용이 많고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수학 연구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실제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수학 통계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이론적이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자, 컴공에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하지만 수학과 통계학은 문제 해결보다 이론적 모형이나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인공지능 쪽을 좀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라면 수학적인 역량을 보여줄 때 반드시 수학적인 학문을 기반으로 비교과 역량을 보여주고
수학 학업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면서 수학률 통계학과로서도 대학교로 올릴 전략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수학과로 올린 학생도 있고요. 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정말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인공지능학과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대로 내신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계획대로 내신 나오지가 않아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컴공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다음 당일 소프트웨어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수학적 학업 역량과 인공지능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수학과라서 그러다 인수를 시켜서 이렇게 들어간 여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 점을 생기부 무엇에 보완하지 조금 좀 잘 보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는 시스템공학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뭐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뭐 거의 그 학생들도 진짜 컴공과와 같이 컴공과하고 비슷하게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있죠. 본인은 이제 컴공과라든지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내신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산업공학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뭐야, 이렇게 학과를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산업과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학과 통계학과로 대학교를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요. 수학과 통계학과로 대학교를 올린 여러분의 선배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산업 시스템 공학의 전공 기초 필수 과목 중에 경영과학, 뭐 데이터 분석, 뭐 산업 경영 수리기법, 뭐 최적화 이론, 그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데이터 마이닝이나 금융공학과 금융공학 등 이 모든 수학 통계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학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용 수학, 응용 통계학 과목의 일부 내용도 산업 시스템 공학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죠.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요. 산업 시스템 공학은 수학 통계학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기법의 산업적 응용에 관심이 있는 반면, 수학 통계학 같은 경우는 그 이론의 발전과 개발, 수리적 모형과 원리 이해에 집중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 아까 금방 제가 첫 번째로 손해드린 소개해드린 학과 컴공과였잖아요. 근데 컴공과에서 요구하는 수학적인 역량과 산업 그 시스템 공학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역량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고 상기부를 맞춰놨는데 내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산업공학과나 산업 시스템 공학과를 갈까라고 학과를 틀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이미 상하이 기록부에서 보여준 수학적 역량이 이산 수학이라든지 수리적 모양이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 연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 시스템 공학적으로 학과를 틀어버리려고 하면 여기에서 경영과학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산업 경영 수리 기법 이런 점들로 여러분들 생기부가 알고리즘 연관성 있게 나왔을 때 그때 산업 시스템 공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일단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지원한 과가 바로 전기화 전자공학과도 그 중에 하나죠. 전기화와 전자공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가장 유리할까요? 어떤 학업적 역량으로 또 올릴 수 있을까? 바로 물리학과라 대학교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과라는 반도체 공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반도체 공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내신이 좀 되지가 않았단 말이야. 내신을 않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유명한 공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내신 되지 않기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이 학생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 기록부를 구성해 나왔냐면 그래 그럼 너는 전자공학과와 반도체 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리학과잖아 그죠 그래서 물리학과의 학업 역량을 최대한 들려내면서 이제 물리학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해서 물리학과로 대학교를 올려서 학교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죠. 일단 전기학과 전자공학은 이제 물리학의 다양한 과목 중에 이제 현대물리학이죠. 거기에 전자기학이라든지 광학이라든지 양자역학 등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과 밀접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면요, 물리학은 자연현상의 물리학적 성질과 규칙을 탐구한 한편, 전기전자공학은 관련 물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전기전자 분야 관련 응용 기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기의 뭐 저장이라든지 전자기 이동이라든지 뭐 활용 등을 개발하는 것에 포함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생기부는 전기, 전자하고 반도체 관련 내용으로 채웠지만
물리학적 학업 역량 일단 최대한 좀 부각시켜서 학업 역량 부각시키는 그 기반부에서 진로 역량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전자공학과가 당연히 합격까지 굉장히 높아요. 높단 말이에요. 그게 지방급 중 국립대라 하더라도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 컷이 내신까지 높은 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학교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학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학과로도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시면서 그 상기부를 만들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하는데 물리학과가 굉장히 뭐 물리 그 과목 내신도 좋고 물리 과세특까지 좋으면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뭐 또 그 전기전자공학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기계항공공학과인데 기계공학과 우리 남학생들 많이 선호하시죠.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우리 한국 뭐 KF-21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나로우 우주선 발사체로 인해서 자 항공공학과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와 항공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학과로 대학교를 많이 올렸어요. 기계항공공학과는 전통적인 물리학의 뭐 힘과 운동, 에너지의 발생 및 저장에 관한 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계항공공학과라는 말이야.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에서 뭘 배우냐면 고체 역학이라든지 열 역학이라든지 유체 역학이라든지 통역학은 물리학 중 역학 분야의 내용들을 세 분야의 학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차이점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요. 이제 물리학은 이제 물리학 어떤 탐구 이론 및 역학뿐만 아니라 전자기학, 양자물리 등 현대 물리학까지 폭넓게 다루는데 기계항공공학은 역학 분야를 중심으로 물리학의 원리를 실제 작동 가능한 장치나 기구 설계에 적용하고 물리학의 응용화에 기기를 생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바로 기계항공과학과죠.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게 있었죠. 전기전자공학과와 기계항공공학과 차이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요구하는 물리적인 역량과 기계항공공학과에서 요구하는 물리적인 역량과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두 학과 역시 물리학과라는 자연과학 계열에서 출발한다라는 점, 이 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를 지원하면서도 항공우주하는 기계 여기다 같이 뭐 지원한 케이스가 있는데 둘이 학문적 차이점을 보면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점은 차이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신소재 및 재료소재 공학과가 요즘 계속해서 뜨고 있죠.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계속해서 요즘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학과 정말 매력적인 학과죠. 이 학과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소재 및 그 재료소재 공학과는 무려 세계 자연과학 계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 학과로 대학교를 올릴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물리학과, 두 번째가 화학과, 세 번째가 지구과학과로 대학교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리학과 관련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소재 및 재료소재 공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응집 물질 물리학 분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재료 소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물리학은 원리 탐구 초점에 있지만 신소재 공학은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재료 발견, 기존 재료의 성능 개선 등을 추구하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완해서 물리학과로 대학교 오는 학생도 있고요. 특히 화학과 많은 우리 학생들이 화학과로 해서 대학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화학과하고 신소재 공학과 관련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소재나 물질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 그다음 분자 특성이나 화학 결합에 관한 것이 많이 지금 화학과 유사하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구성하는 물질을 이해하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화학의 기초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 거기 1학년 2학년 과목에서 대부분 기초 화학을 다루고 있어요. 신소재 분야에서. 근데 이제 차이점이 약간 있다. 어떤 분야가 있냐면 이제 화학은 소재를 이루는 분자나 유사 물질을 만들거나 그 특성을 이해하는 집중하는데 이제 신소재 공학은 당연히 이를 이용한 기구 등을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은
분자 구조의 소재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재료 소재 공학은 소재 특성을 유용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학과하고 굉장히 좀 많은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구과학을 또 지구과학으로 올린 학생들 어떤 학생들일까요? 재료 소재 공학의 전공 과목 중에 이제 결정학이라든지 재료공학 원리라든지 에너지 재료 및 소재 등은 지구과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의 전공 과목은 암석화라든지 지질화 등 지구의 물질 및 소재도 학습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상기부하고 연관해서 본인은 내가 만약 신소재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구과학과를 통해서 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물리학과 아니면 그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화학과를 연계해서 대학을 올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생명공학과라든지 건축공학과라든지 화생공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금방 여기서 금방 제 그 방송의 유사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기부에 또한 어떤 학업 역량이 부각되는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컴공과는 어떤 수학적 역량, 그다음 산업공은 어떤 뭐 수학적 역량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죠? 전기전자공학과 기계항공학과도 어떤 물리적 역량, 미산 차이 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면 아실까? 그러면 내가 대학교로 올리기 위한 수식 카드 조합, 이렇게 하면 대학교로 올릴 수 있겠네라는 수식 카드 조합에도 큰 힌트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